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구속영장도 같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판사는 새벽 2시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본다라면서도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았는데요. 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이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근데 그건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네. 이게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범죄가 이제 소명이 되면 예.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범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일 수도 있고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소명만 되면 네. 그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된다면 사실은 증거인멸 우려 없다 하더라도 구속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범죄의 중대성. 중대성이라고 네, 표현하고 네. 상대성을 표현하는데 네. 그게 지금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어허. 겉으로는 증거인멸 우려 얘기했지만 조금 급하게 영장이 청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이 좀 되고.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는 대목은 어떻게 읽어야 그 돼요? 부분은 이제 저기 영장을 기각하기 위한 어떤 좀 미사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재판 이 영장 청구를 하면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좀 일찍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 덜 좀 소명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그럼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혐의 입증이 지금 다 끝나지가 않았다? 저는 그게 아니라면 혐의 입증이 됐다 그러면 예. 사실은 중대성 상대성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근데- 이 한 줄에 다 얘기를 뭐 담을 수는 없겠지만요. 어제 많은 그 변호사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점쳤잖아요. 네, 왜 그랬던 거예요? 좀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좀 빨리 청구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상당히 자료들이 많거든요. 아니 뭐 그 관련 자료면 몇만 쪽? 20만 쪽이라고 20만 그러거든요. 쪽이었습니다. 20만 쪽이면 트럭이 뭐 몇 대 필요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예. 자료인데 예.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이 변호인 측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걸 제출하면서 네. 갑자기 반박자 빠르게 영장 청구되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 정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알았냐 몰랐냐 지시를 했느냐 네. 보고를 받았냐 네. 이 부분인데 예. 보도상으로는 뭐 최지성 전 실장이 보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좀 반박자 빨리 가다 보니까 좀 쉽지를 않았다. 아니 그러면 지금 판단한 것 박지훈 같습니다. 변호사 말씀대로 상당성이 부족했다고 본다면 네.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기소할 만큼 지금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저는 거예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11일 날 이제 부의 심의위원회 열어서 네. 넣을지 말지 판단할 거고요. 시간은 네. 끌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넣어지면 예. 그렇게 되면 15인의 민간인입니다. 전문가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영장에 우리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네. 누구를 떠나서 물론 그렇죠. 그 검찰보다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될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2017년도의 기억을 해보면 그 당시도 이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1월에 했다가 기각을 한번 당하고 2월에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그때는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 수도 있지만 보강 수사 등을 거쳐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자체가 혐의 전체에 대한 무죄 판단은 아닌 그렇죠.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구속영장 기각됐다는 게 곧 이 범죄 사실의 소명 자체가 뭐 안 된다라거나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1년 7개월간 이 수사를 끌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 또 이 현 검찰의 약간 명예가 달려 있는 일이기도 하고 상당히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 입장을 보면 그 단어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는 이전의 표현과는 다른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이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뭐 추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재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못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아쉽다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유감이다, 강력하다, 아쉽게 유감이다.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아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그러니까요. 가능성은 좀 적어 오히려 보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좀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버리면 이거는 지금 그 파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되는 네. 게 수사심의위원회 어떤 소집을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청을 하니까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을 했는데 네. 이게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청구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한 것이냐는 이거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지 뭐 않습니까? 저는 다른 뭐 검찰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급해서? 예, 왜냐하면 예. 8건 정도가 지금 2018년도에 이 수사 심의제도 만들어진 후에 됐는데 네. 재벌 총수가 할 거라고는 뭐 저희도 몰랐을 뿐더러 음흠. 조국 또 쓰려면 쓸 수 있었어요. 예. 아무도 안 썼잖아요. 예. 왜냐 안 맞기 때문에. 예. 이렇게 쓸 거라고는 아마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 예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심의 넣고 2, 3일 만에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거든요. 음흠. 그래서 예상 못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수사심의도 좀 삼성 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상당성이 갖춰졌으니까 기소해도 그러니까 됩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쉽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더더군다나 그 15인은 금융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예, 뭐 이거는 그 금융 예컨대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인들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장판사가 했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되었다라는 판단에 밑줄 그을 거냐, 상당성이 부족한다는 판단에 밑줄 그을 거냐, 결국 이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게 저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기본적 관계가 소명되면 범죄 자체가 중한 범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네. 가는 게 맞는데 예. 단어 뭐 한 줄 갖고 우리가 해석을 계속 하기는 그렇지만 후자 쪽에 판사는 영장 판사는 좀 더 무게가 실렸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심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1일에 부의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길지 말지 네. 이걸 결정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가 되겠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경남 창녕경찰서는 초등학교 4학년생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계부와 친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피해 어린이는 지난달 말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이 도로를 뛰어다니다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이 됐는데요. 주민 신고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에는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고 특히나 손가락이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현재 네. 병원 치료 중이고 경찰 조사에서 계부가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년 전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최근 이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살해하게 한 사건, 또 이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이상 있게 아들을 살해한 사건 등 비슷한 종류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제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네. 정부는 2018년 3월에 이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 실제로 발견율이 상당히 오르긴 했습니다만 재발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년 전부터 학대를 당했다면서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악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지금 핵심 문제 아닙니까 결국?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그걸 친부든 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부든. 아 그거는 전혀 예, 본질적인 그건 뭐 문제가 본질 아니에요. 부분이고 예.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예. 사실은 결국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게 뭐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예. 전혀 2년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아이가 저렇게 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화상이 있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국가나 사회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학대 수준이 아니라 고문은 고문이죠, 거죠. 이거는. 아니 참. 아니 근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2년 전부터 학대를 당했다라는 계속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도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이웃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동은 도대체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법인 그래 돼 있어요. 예. 그게 학교든 어린이 기관이든 파악을 하고 가급적이면 신고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도 작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년간 학대가 계속 반복된 것이죠. 예. 그 학대가 지금 보통 학대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현행 민법에서 특히나 지금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훈육의 차원에서 징계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방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복지법상에는 체벌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민법상의 징계권과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세계적인 추세에는 이미 아동체벌을 법으로 금지를 했고 징계권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도 좀 법적으로 과연 사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런 식의 체벌이 전혀 훈육에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훈육 얘기가 네. 꺼낼 이유기도 아니 손가락을 후라이팬에 쥐졌다는데 무슨 훈육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겠어요? 고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태적인 학대. 고문 행위지 그렇죠. 이거는. 스스로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 뭐 징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아이가 뭐 말을 안 들어서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기자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이 법 조항은요. 민법이 재정민법, 민법 만들 때 있었던 조항이에요.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네. 이거 손 봐야 되고요. 예. 또 가장 문제가 외국과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분리해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부모한테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고요. 그것도 문제. 아이를 관리하거나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어떤 전반적인 좀 제도적 손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동 학대잖아요. 아동이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법을 알아요, 제도를 알아요, 아무것도 뭘 모르죠.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도에 아이 스스로 뭔가를 호소하고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주변에 어른들이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이렇다면 학교 선생님이든 이웃이든지 챙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네. 이건 좀 분명히 좀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천안에 있었던 그 여행용 가방에 그 숨진 아이 같은 경우도 네, 그 학대가 계속 반복됐고 네. 그걸 미리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못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간 건데 네.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영조님이 아동학대하는 법을 엄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샨티님은 아침부터 화가 납니다. 그다음에 나나님 인두껍을 쓴 악마다. 하루두끼님 기가 막힌 얘기다. 이런 분노의 지금 그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 어떤 상식과 양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을 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확인하는 게 참 씁쓸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21대 국회가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상임위 배분에 앞서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고 주장한 통합당의 요구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건데요. 일단 협상 시한은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직후에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위원장 배분 문제는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신에 여야는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올리고 그러니까 처리가 됐죠. 처리가 됐고 이제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제 10일에 처리를 한 다음에 12일까지 국회 상임위원 선임 명단 제출 시한을 늦춰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통합당 입장에서 12일까지는 시한을 좀 확보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 정수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제출하라고 한 국회의장의 요구가 좀 부당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에 대해서 뭐 사실 요거는 핵심 쟁점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사실 이제 조정이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이제 상임위별로 위원을 이제 몇 명씩 배정할 네. 거고 네, 그렇게 20대 랑 되면 다르게. 뭐 여야 이제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하고, 네. 상임위원장 그 배정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하자. 네, 이제 그 시한이 금요일이다 이런 얘기가 여야 둘 다 네. 그 협상 테이블 완전 히 물러나기는 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협상 테이블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 아니었나. 일단 뭐 보입니다. 말 그대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숨 고르기면 이렇게 좀 인원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법사위원장인데요. 결국 핵심 문제는 법사위원장 자리인데요. 자 뉴스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관련 인터뷰를 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박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